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지점이죠. 예, 관계사, 즉 우리가 또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할 거예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개념이냐? 예.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하나의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I love Jane.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예. Jane is happy. 자, 여러분들 여기에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문장의 핵심적인 단위는 바로 동사다.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문장을 한번 결합을 시켜 보겠습니다.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나는 제인을 사랑하다. 그 다음에 제인은 행복하다. 그럼 중간에 and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서 여기 and하고 jane에서요. jane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앞에 있는 jane과 같은 존재겠죠. 그래서 얘는 she로도 쓸 수 있겠죠. I love Jane and she is happy.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 and하고 she, 즉 and하고 jane을 하나의 명사로 다른 단위로 쓰는 거예요. 즉 이때 뭘 쓰느냐 하면은 who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who를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필히 암기하셔야 되는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즉 문장에서 주어로 쓸 때, 그 다음에 소유격이 될 때, 목적격이 될 때, 아니요, 제가 잘못 썼는 것 같네요. 위치를요. 예, 이렇게 하면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네. 자, 다시 해볼게요.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경우, 소유격이 되는 경우, 목적격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요. 그 다음에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사물인 경우, 그 다음에 기타인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인 경우에는 우리가 who를 쓰죠.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는 whose, 목적격일 때는 whom을 쓰고, 사물인 경우에는 주격인 경우에 which, 소유격인 경우에 whose 혹은 of which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목적격인 경우에 which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에는 이제 주격에 that을 쓰고 소유격에 쓰지 않고 목적격에 that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많이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제인이라는 것은 바로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고요. 사람이죠. 따라서 뭘 쓴다? who를 쓰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가 같이 결합되어 있죠? and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I love Jane and she is happy가 이제 I love Jane who is happy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해석을 나는 행복한 제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의 깔끔한 문장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기존에는 별개의 문장이었는데 who를 쓰게 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네,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동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이다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관계대명사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nd Jane 대신에 우리가 who를 썼을 때 이 who라는 것은 무엇 대신에 쓰였냐면은 Jane이라는 명사 대신에 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뭐라 그런다? 대명사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명사 대신에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she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냥 이거는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요 who는 뭐냐 하면은 특징이 and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대명사란 말이에요. and가 추가된 대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who라는 것이 결국 이 제인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이 제인이라는 명사와 결국 공통된 것이고, 요 제인이라는 명사를 서로 매개를 삼아서 who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다? 요 who라는 명사는 앞에 거 이 문장과도 관계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이런 명칭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학생들이 요게 명사다 하는 말하고 이게 또 형용사절이다 하니까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단어 자체는 뭐다? 명사인 겁니다. 네, 관계대명사죠. 하지만 이 덩어리가 이끄는 절은 뭐다? 형용사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요 who라는 요 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who가 이끄는 이 끝까지의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형용사절이다 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형용사절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형용사절이니까요. 앞에 이 Jane과 같은 명사가 하나 존재하고 있겠죠. 왜? 걔를 가지고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명사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얘를 명칭을 뭐라 그런다? 선행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하고 있는 명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명사들을 붙이니까 오히려 더 힘든 어떤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튼간에 이 선행사라는 얘기가 요게 나오면은 아하, 요게 선행사가 뭔지가 확인됐으면은 아하, 요 who라는 것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선행사, 요 명사 대신해서 쓰인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who라는 것이 뭐 대신에 쓰였나요? 제인 대신에 쓰였죠. 제인은 명사였죠. 자, 여러분들 명사를 명사 대신에 who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who를 만약에 빼고 뒤에 문장을 보면은 is happy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명사가 원래 주어로 기능하고 있었는데 얘를 싹 빼고 보니까 뒷문장에 마치 뭐가 빠진 것 같이 보여요?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주어는 뭐죠? who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who가 맞냐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who를 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who를 빼고 보면은 뒤에 문장이 어떻게 보여요? 불완전해 보이죠. 즉 뒤에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가 빠졌다라는 얘기? who가 빠졌다는 얘기죠. who는 곧 명사죠. 즉 뒤에 명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명사는 문장에서 어디에 쓰인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여기에 쓰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OX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는 거 있죠? 형용사절이다. 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빠뜨려 먹는데 사실은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접속사 and가 내포가 되어 있다. 따라서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필히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수능이나 각종 모의고사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죠. I love Jane 하고 난 다음에 she냐, who냐 하고 is happy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 본질적인 차이가 she는 그냥 대명사고 who는 뭐다? and she를 뜻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얘는 접속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뒤에 동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동사가 있으면은 정답이 뭘까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who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만약에 동사가 없어요. she, who 이렇게 나오고 being happ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접속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정답은 she가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두 관계를 가변적인 관계, 즉 동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게 관계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은 뭐 다른 것들 다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또 소유격이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유격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포기하고 좀 힘들게 느끼셨다면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나는 제인을 사랑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Jane's father is my teacher. 예, 선생님의 딸과 사랑에 빠졌는 모양이네요. 나는 제인을 사랑해. 그 다음에 제인의 아빠는 나의 선생님이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하는 방법은 중간에 and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동사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통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Jane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Jane을 여기에는 and와 같이 결합을 시켜서 뭘로 바꾼다? 사람이죠. 그 다음에 소유격이죠. 그래서 뭘로 바꾼다? who's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은 I love Jane whose father is my teacher.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해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는 who's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 선생님인 제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 선행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다음에 뒷문장이 완벽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어허, 이상하죠. 뒷문장이 완벽한 형태가 되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뒤에 주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주어 명사를 수식하는 그 형용사 기능을 하는 소유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소유격은 형용사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이런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이게 소유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쉽죠. who's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Jane's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돼요. 제인의 아빠는 나의 선생님이다. 이게 말이 되면은 얘는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는 보통 통상적인 관계대명사의 OX 형태가 아니라 OO 형태로 나타난다. 뒤에 문장이 명사가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얘는 무슨 절입니까? 형용사 절인 점에서는 똑같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습니까? 동사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어려운 지점이 뭐냐? 아직 관계 부사를 하지 않았는데 관계 부사에서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고 두 번째 형용사절로 쓰이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지점이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가져와서 걔를 어디에다 집어넣을 것이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아직 관계부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조금 지우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 부사는 뭐냐? 관계 대명사를 설명했고요. 관계 부사는 뭐냐?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the house. 나는 그 집을 사랑해.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my family lived in the house.
내 가족은 그 집에서 살았어.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동사가 두 개 존재하고 있고요. lived는 일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in the house는 당연히 품사가 뭐가 될까요? 부사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 지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관계 대명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즉,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관계 부사를 이해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가 목적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행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얘는 목적격이야.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치사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이 되면은 두 가지 품사의 기능을 하는데 형용사가 되거나 혹은 부사가 된다. 요 지식, 요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관계부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명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동사에 대해서 판별을 못하는 친구가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사나 명사 이런 것들을 문장에서 잘 구별을 못한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레벨 수업을 들으시고 또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먼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도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식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and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같은 명사가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관계시키는 명사가 얘죠. house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장이 되겠죠. I love the house. and the house끼리 같이 묶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my family lived. 그 다음 뒤에 이는 적어줄까요? 안 적어줄까요? 네, 당연히 적어주셔야 되죠. 왜? 뒤에 있는 the house만 앞으로 이동을 시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and the house는 하나로 결합을 시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the house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네, 당연히 사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주격입니까? 소유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네, 여기에서 바로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물 목적격이죠. 왜 그렇습니까? the house는 원래 어디에 쓰였어요?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쓰인 거죠. 따라서 전치사의 명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얘는 사물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and the hous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ich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집을 사랑해요. 내 가족이 살았었던 그 집을 사랑합니다. 이런 문장이 형성이 되겠죠. My family lived in.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관계대명사에서 조건을 체크를 해볼게요. 관계대명사의 조건은 선행사가 있다, 있죠. 그 다음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자, 뒷문장이 불완전한가요? 네, 과연 불완전하죠. 전치사가 있는데 뒤에 명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 OX의 조건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절이 되죠. 나는 내 가족이 살았던 그 집을 사랑해. 이렇게 형용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which는 동사를 연결한다.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뒤에 있는 in이란 녀석이 in이란 녀석이 말이에요. 사실은 관계부사가 in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얘가 자꾸 which 앞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자꾸 앞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은 이 which는 조금 전에 보면은 the house 대신에 쓰였죠. 이 the house와 in이 과거에 부사로서 하나로서 한 팀이 돼서 기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in은
자꾸 이 the house 앞에 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줍니다. I love the house in which my family lived.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in을 보내줘서 최초의 메시지가, 즉 해석이 달라진다면은 보내주기가 조금 꺼려질 거예요. 자, 근데 최초의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내 가족이 살았던 그 집을 사랑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in을 앞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느낄 겁니다. 나는 내 가족이 살았던 그 집을 사랑해. 이해되십니까? 즉 in을 앞으로 보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는 우리가 위치를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붙었죠. 그럼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이제 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in which가 in the house 대신에 쓰였다 그랬고요. 이 in the house라는 것이 뭐다? 앞에 lived가 일형식 동사라 그랬죠. 얘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죠. 자, 따라서 in과 which가 결합이 돼서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which, and가 들어갔고 앞에 the house를 연결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 대명사라 그랬죠. 자, 이제 in이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치사가 앞으로 간 순간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만 보니까 불완전했던 전치사를 앞으로 이동시켜 버리니까 문장이 완벽하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조금 전에는 in 혼자 있어서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뭔가 불완전한 상태였다면은 in이 앞으로 가니까 오히려 안정돼져 버렸죠. 더 안정된 상태가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어쩌면은 in이 앞으로 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전히 있죠. 오. 뒷문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불완전했던 문장이 이제 완벽한 문장, 즉 명사가 빠진 곳이 없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어떻게 되죠? 내 가족이 살았었던 집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형용사, 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뭐다? 동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죠. 요 세 가지가 관계부사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n which가 이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좀 더 단조롭게 단순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떤 장소의 특징이 있을 때 요때 쓰는 관계부사는 뭐다? where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앞에 무슨 장소가 나오면 관계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 위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the house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위치였잖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다? 앞에 있는 명사가 무슨 장소이든 시간이든 그런 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는 따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초보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 자, 진실은 앞에 뭔가 장소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관계부사다. 이 규칙은 빨리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틀린 룰입니다. 네. 자,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계대명사 what이란 녀석이 있거든요. 걔를 또 헷갈려 하시죠. 예. 왜 이렇게 관계사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관계대명사 wha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I love the thing. the thing. 나는 그것을 좋아해.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the thing is pretty. 그것은 예뻐.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연결시킨다? and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또 이제 같은 단어끼리 서로 관계를 지어버릴게요. the thing은 사람, 사물 혹은 기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대신에 우리가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완벽한 문장이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썼을 때 나는 예쁜 것을 사랑해. 자, 첫 번째 선행사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뒷문장 which가 돼버렸으니까 the thing 대신에 얘 뒤에 보면은 is pretty만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처럼 보이게 되죠. 두 번째 예쁜 것을 사랑해 라고 하니까 형용사절이 됐고요. 세 번째 동사를 연결시키고 있고요.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관계대명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런 형태, 즉 이쁜 것, 먹을 것, 뭐 잘 것,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하, 이런 것들 너무 많더라. 이것까지 한꺼번에 묶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what이란 녀석이에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the thing하고 which를 결합해서 요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즉 what이란 것은 선행사 the thing을 포함시켜 버린 거죠. 자, 선행사를 안으로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덩어리 대신에 what을 쓴 거란 말이에요. 앞에 안 보이죠. 그래서 선행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선행사가 없는 것은 뭐다? 선행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러분들 커버를 했습니까? 원래 관계대명사의 끝 지점이었던 the thing까지를 커버를 했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대명사와 똑같이 주어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됐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전에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기능을 했습니다. the thing을 수식했잖아요. 그런데 the thing과 which가 하나가 결합되어 버린 순간 이 덩어리는 뭐가 돼버리나요, 여러분? 뭐가 되나요, 여러분? 네, love의 목적어가 돼버리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즉 what이 what 관계대명사가 될 때는 이것은 무슨 절로 바뀐다? 명사절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를 연결하는 기능은 여전히 똑같죠.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입니다. 네. 자, 뭐 좀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네. 10번이고 20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보지 않고 스스로 적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듣고 또 연습하시고 하셔야지 빈종에다가 이거를 계속 적어 보세요. 혼자요. 예, 보지 않고. 예. 그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법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자, 올해 2학년 대국고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협업은 create authentic ways, 순전한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예. 학생들이 배울 그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장소에 대해서 배울 순전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which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앞에 장소가 나오면은 무조건 관계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은 맞다 틀렸다? 100% 틀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뒷문장을 분석해 보세요. They have never experienced 어때요? 뒤에 목적어가 빠진 상태가 되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명사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네, 맞는 거죠. 예.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의 조건이 되죠. 또한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장소, 형용사절로 쓰이고 있고요. 앞에 동사 create가 있고 뒤에 have never experienced라는 동사를 연결하는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죠. 완벽한 관계대명사의 조건이에요. 자, 초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석이 익숙해지고 해석이 좀 빨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여기 places가 나오고 여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위치라는 건 결국 뭐라 그랬죠? and places를 뜻하는 거죠. 얘를 바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뒤에 주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장소들을 그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맞게 해석이 되면은 얘는 관계 대명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요 places란 명사가 들어갈 자리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들은 그 장소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여기에 places가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관계 부사인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계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숙해졌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학년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from A to B 이런 구문으로 되어 있네요. 예. Board of Directors는 뭐냐면은 뭐 이사회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우리 방문객들에게 랍스터 식사를 그렇게 제공을 하는 놀라운 그 남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된 노동은 보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서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who's냐, who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여러분들 바로 who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있는 who는 결국 앞에 있는 men and women을 대신해서 쓴 거거든요. who는 어떤 의미다? and their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o는 뭐다? they를 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는 거죠. 예, and they를 뜻하는 거죠. 예. 자, 따라서 그대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랍스터 식사를 제공한다. 뒤에 주어가 지금 빠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who가 되는 겁니다. 사실 중학교 관계대명사 배울 때 그때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서는 일단 associated does에서 동사와 준동사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거의 항상 관계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관계사 what이 쓰였죠. 관계사 what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선행사가 없다 그랬죠. 즉 선행사 더띵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조건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우란 동사가 있고요. what의 선행사 명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관계사이기 때문이다. 관계대명사라서. 자, 그래서 이제 뒷문장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셔야 될 텐데 동사를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피실험자의 반응들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ypical or atypical 전형적이거나 혹은 이례적이거나. 자, 이번에는 비동사의 보어로서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전치사가 있고 뒤에 또 명사가 들어와 있고요. 또 전치사 있고 명사 있고 전치사 있고 명사 있고 뒤에 명사가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풀 상태입니다. 즉 선행사 없고 뒷문장 완벽한 상태예요. 이 조건에 쓰는 게 뭐다? 접속사 대시죠. 혹은 접속사죠. 명사절을 이끄는. 근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여러분들 제가 대시나 혹은 if, whether 요게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that은 언제 쓰느냐? 평서문에 쓰는 것이고 if나 whether은 의문문에 쓰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틀렸어요. 왜? 얘는 접속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앞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뒤에는 맥락상 의문이 와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뭐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what 대신에 뭐다? if나 whether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능에서 if와 whether를 구별시키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면은 관계사에 대해서 어떤 개괄적인 이해는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배울 게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복합관계사라든지 아니면 관계부사에서 선행사가 빠지는 경우, 그 다음 how에서는 왜 계속 선행사가 빠지는 것일까?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식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와 관계사 이런 것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동사 그리고 접속사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